네, 4.11 총선 격전지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과천의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과천의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하면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정부청사가 또 이제 그 새로운 또 행정 도시로 또 옮겨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곳은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안상수 의원이 사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상수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주공산이 됐다.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야의 격전지로도 분류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있는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호창 후보는 그동안은 이제 그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뭐 신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분입니까? 예, 저는 이제 변호사로 이때까지 활동해왔던 사람이고요. 네. 한 10년 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문제점, 그리고 권력기관의 어떤 남용 활동에 대해서 네. 비판과 견제 활동을 하던 그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그 의왕 과천에 이제 출마하시게 됐는데, 이 지역은 그동안은 이제 안상수 의원이 사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안상수 의원의 네. 이제 그늘이 아주 깊게 들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예, 이 지역은 또 전통적으로 여당이 참 강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운동 좀 해보시니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예, 제가 2월 달부터 2월 6일 날 네. 민주통합당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외부 신진 인사를 첫 번째로 영입하는 네. 그런 대상으로 외부 영입 이제 첫 번째 영입 인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당으로부터 요구받은 것,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정치를 좀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이고, 네. 그런 요구에서 이제 2월 6일날 이제 처음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안상수 의원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였었는데, 네.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되지 않고, 네. 다른 후보로 지금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니까, 네. 의왕 과천 시민들이 오랫동안 16년 동안 안상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쭉 지내왔으면서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역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기운,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송호창 후보도 어때? 과천 출신입니까? 아니면 의왕 출신입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한 13년 이상 쭉 오랫동안 살면서, 네. 제 정과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네. 우리 애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여기서 낳고 길러온 제2의 고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과천이 원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예, 예. 요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과천 지역은 조금 다른 수도권 지역하고는 조금 더 특색이 있죠. 어떻습니까? 지역 민심은? 아무래도 이제 과천은 과천 정부청사 때문에 이제 행정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 특히 이제 강남권에 속하는 중강남권과 비슷한 이런 어떤 정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과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서울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아직도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예.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한 상당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예.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의 그런 어떤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녹지가, 의왕 같은 경우 87% 이상이 이제 녹지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참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가진 그런 주거 도시죠. 뭐 주변에 청계산이라는 또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청정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녹지가 87%로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과천에 있는 그 행정관청들은 어떻게 세종시로 다 옮겨가게 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예, 지금 청사 중에 정부 부처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옮겨가게 돼 있고요. 네.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큰 문제는 없겠네요. 다른 기관들이 오게 되면 만약에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빈 공간이 될 텐데요. 그렇죠. 이제 현재 정부 부처들이 나가면서 네. 다른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게 돼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일단 도시 성격이 그 행정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런 성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도시의 성격을 만들고 갖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교육적 수준도 무척 높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시에는 취약하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이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시장 역시도 이제 그 여당의 시장이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나 개발 쪽으로만 일부 이제 손을 쓰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오질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 시민들이 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이 높은 반면에 인프라가 취약하고 서울과 또 뭐 안양 청천권은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들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교육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어떤 취약한 상황이죠. 네. 지금 송호창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정해졌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야권 연대를 하니까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새누리당과 저희 민주통합당이 두 군데 다 이제 전략 지역으로 해서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상수 의원이 16년 동안 집권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뺏길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때까지의 실정, 그리고 이때까지의 어떤 민생 파탄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한 상태이고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민주당의 여러 예비 후보들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후보까지도 야권 전체를 단일화해서 지금 힘을 결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이 호응이 아주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갈수록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지역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하고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후보, 경기도 의왕 과천 지역에 출마를 하고 있는 송호창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